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이래요. 등차, 등비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수열들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어려운 걸 우리한테 존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오케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수열의 합은 총 4가지 형태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게 될 텐데 이미 2가지는 했습니다. 수열의 합은 총 4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 다음 오늘 배우게 될 시그마, 그 다음 쓱쓱. 이 4가지의 모양이 다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 2가지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요 시그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수열은 보세요. 여러 가지 수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열은 겁나 많지만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열은 제한된다고요. 아무거나 막 써놓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 중에 시그마 공식이 사용되는 것들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제목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합의 기호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자동 합계야.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N이란 녀석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말해요. 됐어? 일반 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SN이라는 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걸 시그마 공식으로 쓰면 여기 부분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부터 해서 n까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싹 다 더해라를 하나의 표로 만든 거야. 그게 시그마라고. 돼? 그래서 쓰기를 어떻게 쓰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여기에 일반 항이, 요게 일반 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막 바뀔 수 있어, 얘들아. 어? 자,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걸 읽는 방법은 K라는 문자에 1부터 n까지 대입 후 더하세요. 더하기.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됐어? 그럼 시그마는 잘 생각해봐. 여기 K가 첫 번째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떤 문자에다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K라는 문자에만 집어넣을 거야. K 이외의 문자는 문자라고 쓰여 있어도 문자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해돼? 무슨 얘기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라고 들어갔어. 그러면 K라는 숫자에다 1, 2, 3, 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K가 없잖아. 그럼 AN은 그냥 상수항이란 얘기야. 그 상수항이 몇 개만 있었다? n개 있었다. 이런 뜻이 돼버린다고요. 이해돼? 자, 또 다른 하나의 장점, SN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1번 시그마를 쓰면 조금 편해지는 게 가령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SN으로 표현할 때는 SN에서 S2를 빼줘야 된다고 써야 돼요. 됐죠? 이해돼? 그런데 이걸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에다가 3부터 N까지를 집어넣은 AK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됐어? 오케이? 자, 또 선생님 꼭 K라고 써야 돼요? 아니요. 시그마. P는 1부터 N까지 AP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의미는 다 똑같겠죠. 이해돼? 이걸 우리가 합의 기호라고 부른다. 시그마라고 쓰는 거예요. 왜 쓰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등차나 등비라면 합의 공식이 쓰여져 있으니까 시그마로 쓸 필요는 없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니네가 등차와 등비가 아니라면 합의 공식을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이 시그마라고 쓴 다음에 시그마에 관련된 공식을 알려줄게. 그 공식을 써서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그냥 그러니까 이 뜻과 이 뜻과 이 뜻이 다 동일하다는 거는 까먹지 말아라. SN이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거랑 똑같은 뜻이다. 되게 중요해. 알겠어? 자, 성질. 합의 성질입니다.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래요. 자, K에다 1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A4 더하기 B4, AN 더하기 BN이죠? 이걸 싹 다 더하는 거지. 이해돼? 그런데 더하기는 장점이 있죠.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A1, A, B1, A2, B2, A3, B3이지만 그럼 A1부터 AN까지 더하고 B1부터 BN까지 더한 거라고 셀 수 있는 거지. 돼? 선생님 풀어 쓰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마는 분배가 가능해요. 됐어? 그럼 합만 그렇게 써? 곱도 그래요. 빼기도 그래요. 됐어? 이해돼? 그럼 거꾸로 따로 쓰여져 있는 걸 합쳐 쓸 수 있다고. 합쳐서 쓰려면 뭐가 같아야 되겠어?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가 같아야겠죠. 그래야 합쳐 쓸 수 있다고. 여긴 1부터 10까지인데 여긴 1부터 8까지야. 그럼 합쳐 쓸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자, C라는 문자예요. 상수 아닙니다. C라는 문자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그마는 K에 관한 시그마라고. K만 문자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뜻은 어떻게 돼버린 거냐? 첫째 항도 C, 둘째 항도 C, 셋째 항도 C, n번째 항도 C. 그래서 C만 n개 있어서 N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대입해보세요. CA1, CA2, CA3, CA4 이걸 다 더한 거죠? 그럼 C로 묶이겠죠? C로 묶고 나면 A1부터 AN까지 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됐어? 선생님 그럼 더하기 빼기만 돼요? 곱하기 나누긴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이해됐지? 아니 그럼 좋다 이거야. 일반 항도 있어. 시그마도 있어.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 합을 구할 수 없잖아. 쓸 수는 있는데 합을 할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없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할 수 있는 게 있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K에다 1부터 10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더하세요가 된 거죠. 잘 들어야 돼, 알겠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럼 갖다가 대입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라고.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다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5죠. 2를 집어넣으면 8이죠.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려요. 오케이? 어떻게 쓰란 얘기야?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하란 얘기야. 대입하긴 하는데 무조건 대입하지는 말고 시그마는 덧셈에 관해서 분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요 3은 내보내줄 수 있다고 했고요. 곱하기니까. 그리고 나서 대입합니다. 너만 해보세요. 1부터 10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다 더해서 1 집어넣으면 1, K에다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쭉 가서 10이라고요. 그리고 2만 10개 있죠? 여기 봐야지. 거기 걔가 너 안 물어. 너한테 해가지 않아. 걔가 너 무서워할 거야. 네가 훨씬 크잖아. 2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10. 이러면 1부터 10까지는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 수 있겠죠. 됐어? 자, 이 시그마 공식도 보세요. 써긴 썼는데 합을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고. 됐어? 이해돼? 그럼 집어넣자고요. 1을 집어넣으니까 3. 1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10제곱. 무슨 수열의 합이야?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썼다고 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니야. 풀리지 않으면 갖다 대입해보는 게 무조건 1번이라고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 됐어? 아니 그럼 굳이 이런 거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만 물을 거면 이 시그마를 배울 일이 없잖아. 이해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서 분배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을 더해라. 됐어? 3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을 해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은 등차수열로 풀면 되지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은 내가 등차수열로 풀 수 없잖아. 어떻게 풀어? 못 풀겠지.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이걸 여러분이 구해야 되잖아요. 일반항을 구하는 것부터가 여긴 또 출발이라고요. 이해돼? 합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항을 계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쓰는 겁니다. 다만 그 일반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와 등비를 이용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됐죠? 우리 시그마 공식입니다. 시그마 공식은 딱 3가지밖에 없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어. 오케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여러분이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은 전개를 해서 등차냐 등비냐를 판단해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이외에 딱 모양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3가지. 그 이외의 모양은 시그마로 쓰긴 쓸 수 있으나 공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됐어요? 그 3가지 공식이 뭐냐? 첫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그럼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요게 요 뜻이야. 됐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모양이 아니고 이게 1부터 1, 2, 3, 4, 5, 6, 7, 8이라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구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연속된 자연수의 합은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죠. 초항 더하기 마항을 하고 2로 나눈 다음에 항의 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됐어? 오케이? 이해돼? 연습. (1, 2, 3, 4, 5, 6, 7, 8, 9, 10)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죠? 오케이? 그럼 2분의 n 자리에 10이 쓰였으니까 10 곱하기 11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돼? 시그마 L은 1부터 10까지 L 이것도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잖아. 1, 2, 3, 4, 5, 6, 7, 8, 9, 10 됐지? 저 모양이 중요한 거야. 됐어? 자, 두 번째는 연속된 자연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시그마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됐어? 이걸 계산해주면 공식은 외우시는 거예요. 증명은 해드립니다. 외우기만 하세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됐어? 모양이 연속한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모양인 거야. 됐니? 자, 세 번째 세제곱이에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요거의 합을 해주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과 똑같다고요. 돼? 자, 이 안에 숨어있는 뜻들은 다 나 처치하고라도 우선은 공식은 외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선생님이 짬뽕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합의 공식이라는 건 언제 가능한 거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 여기가 k에 관한 다항식이어야 돼. 그런데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까지만 계산이 가능하다. (4차가) 등장하잖아? 못해.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항이 K에 관한 3차식까지 쓰여지는 것들은 다 그 합들을 뭐로 구할 수 있다? 시그마 공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시그마 공식. 세 개가 다야. 근데 시그마 공식은 K에 관한 1차식, 2차식, 3차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됐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나보고 이거의 합을 하래요 라고 나오는 순간 K에 관한 2차 다항식이죠. 시그마를 뭐 해준다? 분배해준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귀찮지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그냥 분배해줬어 이렇게 하고 바로 계산해도 되면 처음은 연습을 하세요. 누구 때문에 많이 틀리냐면 이 공식을 안 외워서 틀린 사람은 선생님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몰라 그건. 공식 다 외웠어. 그런데 틀려. 왜 틀리냐? 얘 때문에 틀려. 자꾸 4라고 써. 오케이? 분배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건 4가 아니고 4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얘부터 갑니다. 이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10의 제곱을 하는 거죠. 연속된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죠. 공식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야. 그 n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3배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이죠.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하고 4가 아니고 4 곱하기 10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385 더하기 165 더하기 40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시그마라는 녀석의 공식은 K에 관한 3차 다항식까지만 되는 거야. 여기에 무리식, 유리식, 이상한 4차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손도 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것들의 합은 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증명해 볼까요? 다 증명하지 말고 이건 뭐 등차수열합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만 증명해 보자고요.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축차대입법이라는 거예요. 축차대입법이 뭐냐? 1부터 숫자를 하나씩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싹 다 더해서 이 모양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찾을 건지 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해보면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입니다. 요걸 살짝 변형해서 너를 일로 보낼게요. 그럼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은 3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저기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할 거예요. 오케이? 자, 쭉 씁니다. (1부터) 대입해보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됐죠? 자, 2를 대입하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3을 집어넣어 보면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이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쭉 가서 n을 대입하는 순간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고요. 얘네들을 싹 다 더한다. 이게 수열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무식하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축차 대입법이라는 증명 방법입니다. 됐죠? 그럼 싹 다 더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라져요. 쓱쓱 된다고요. 수열은 연속한 자연수들의 합이니까. 그럼 이쪽에 남는 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다 더하래요. 다 더하는 순간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n의 제곱. 됐어? 그러니까 요 자리에 해당하는 게 너네요. 그래서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될 거고요. 3으로 묶는 순간 1부터 n까지 더한 겁니다. 그리고 1이 n개 있으니까 n이죠. 됐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너입니다. 그럼 선생님 너는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너를 계산해주면 2분의 3의 n에 n 플러스 1이에요. k가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니까 됐죠? 싹 다 넘깁니다. 전개하지 마세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요. 됐죠? 이걸 2분의 1에 n 플러스 1로 묶습니다. 묶으면 여긴 n 플러스 1의 제곱. 너는 2가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n이 등장합니다. 돼? n 제곱 마이너스 n. 잠깐만, 뭐가 틀렸다. 나 뭐 계산 틀렸니? 여기가 2배가 빠졌다. 2배. 죄송합니다. 여기 2가 빠졌네요. 여기 2. 그럼 2n 제곱 플러스 4n 빼기 3n 플러스 n 플러스 2 빼기 2. 됐죠? 그래서 2분의 n으로 묶여지죠? 그리고 가서 3으로 나누면 6분의 가 됐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 됐어? 오케이? 이해하지? 이게 수열의 합의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시그마 공식.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워낙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 공식만 안다고 해서 합이 다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쟤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못 풀겠죠. 여기에도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군가의 합은 SN이 되겠죠. 그럼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하면 누군가가 나오겠지. 무조건 시그마 안쪽에 있는 얘가 일반항의 모양인 거야. 이해하죠? SN에서 SN 빼기 1을 빼면 n번째 항이 등장하는 거지 AN이 등장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AN이라고 쓰는 이유는 첫 A1, A2, A3, AN을 더했으니까 AN이라고 쓰는 거라고. 근데 합이 AN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일반항 자체가 AN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이게 세 번째까지 내용이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선생님 말 까먹지 마세요. 시그마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르겠어. 대입하는 게 1번이라고. 알겠어? 뭐 하는 게 1번이다? 대입하는 게 1번이다. 됐죠? 공식을 써서, 시그마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 생각보다. 왜? 공식은 금방 누구나 다 하니까.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많이 쓸 거예요. 자, 필수제 1번에 뭐라고 나왔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3N이래요. 여기 보세요. 이걸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조건 전개한다고요. 1번 전개한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3 쭉 가서 AN이 3N이다. 됐죠? 그럼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SN이라고 할 수 있으니 따라서 SN이 3N이다.
두 가지 다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 이해하죠? 그래 놓고 시험 문제 갑자기 일반항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러 개가 들어있으니까 시그마를 분배해줘도 돼요. 됐죠? 근데 분배해준다고 뭐 공식을 쓰거나 뭔지 답을 모르겠지. 응? 그럼 뭐 하라고? 전개하라고. 무조건 대입이 장땡이. 알겠어? 1을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어요. 20을 집어넣어요. '됐어? 아니 갖다가 잘 모르겠어서 K에다 1부터 싹 다 집어넣어 전개해봤더니 그냥 첫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인 거네? 이해돼? 그럼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AK와 똑같은 뜻이네. 이 뜻이 이 뜻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1부터 N까지 AK가 3N이었으니까 1부터 40까지 AK는 N에다 4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40, 120이다가 떠올릴 수도 있고요. 됐어? 아니면 SN이 3N이네. S에 40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40을 집어넣어도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됐어? 이해돼? 이해돼? 그런데 시험 문제를 바꾸자고요.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이게 아니고 2번 문제라고 선생님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찾으래요. 응? 자, 똑같은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전개를 해봤더니 그냥 너라서 여기다 40 집어넣으면 답이 빵 하고 튀어나왔는데 지금 얘는 전개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한테 더하라는 게 1을 집어넣으면 A에 2, 2를 집어넣으면 A에 5, A에 8, A에 29. 갑자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더하는 수열에서 그렇게 더하지 말고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만 꺼내서 더하래. 이해돼? 뭐가 바뀌었어? 규칙이 바뀌었지. 규칙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일반 항이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돼? 그럼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으란 얘기야? AN을 찾으란 시험 문제야. 됐나요? 오케이? 갑니다. 그럼 이때 내용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무조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합이 3n이잖아. 그럼 합을 가지고 AN을 찾는 거잖아.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돼? AN은 SN-SN-1이다. 3n-3의 n-1이다. 그래서 3이다. 그런데 이건 두 번째 항부터다. 그럼 첫 번째 항의 값은 S1으로 찾는 거야. S1, 1부터 1까지야. 됐어? 그러니까 3이잖아. 어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모든 항이 다 3이란 얘기네. 이해돼? 이해돼? 여기 나온 수열은 모든 항이 다 3짜리인 수열이었던 거예요. 그럼 봐.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3이 10개 있어서 답이 30이다. 이렇게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통해서 물을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일반항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모양이 들어갔는데 모르겠어. 그럼 갖다가 전개를 해보는 게 1번이야. 전개를 해봤더니 여기다 40 집어넣는 게 돼서 이건 40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이건 전개를 해봤더니 저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럼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통해서 일반항을 찾아서 시험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돼? 오케이?
자, 필수 예제 2번. 1번 문제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 쓰는 건 여러분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1번 같은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은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보자고요. A1, A2, A3, A4, A5, A6, A7 해서 A30까지 더한 게 10이고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해서 A30의 제곱까지의 합이 20이래요. 내가 알 수 있는 진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시험 문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전개해 주세요. 2A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4배의 AK의 제곱 더하기 4배의 AK 더하기 1이라고요. 그리고 시그마를 하나씩 분배해 주세요. 갑니다. 그럼 곱하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더하기 1이 아니고 K는 1부터 30까지 1이라고요. 됐죠? 그럼 네가 A1의 제곱, A2의 제곱, A30의 제곱이니까 너랑 똑같았으니까 20. A1부터 A30까지 합이니까 10. 그리고 1이 30개. 그래서 30. 10이 아니고 30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80 더하기 40 더하기 30 이렇게 푸는 거다. 됐죠? 두 번째. 자, 시그마 공식은 K에 관한 다항식만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전개라고요. 됐죠? 그럼 이것도 전개해 주는데 1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2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시그마를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전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집어넣으면 5의 0제곱, 2 집어넣으면 5의 제곱, 5의 1제곱, 5의 제곱, 5의 세제곱 하고 6이 4개 있다. 됐죠? 이러면 여기가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오케이? 잘 들어 얘들아. 6까지 같이 가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알겠어? 오케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군가의 K제곱 기타 이하의 다른 녀석은 붙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건 시그마 공식에서 곱셈은 앞으로 내보내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더하기 이런 건 안 돼. 알겠어?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곧 시그마의 지수 형태로 쓰여져 있다면 등비수열의 합이겠지. 이런 뜻이야. 됐어? 필수 예제 3번.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보세요. K에 관한 3차 다항식이 쓰였습니다. 이때는 그냥 공식을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돼? 시그마를 하나씩 분배해주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6의 세제곱 해서 10의 세제곱까지니까 세제곱의 합의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1의 제곱, 2의 제곱, 제곱의 합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어려울 게 없어. 이 얘기는 여기가 k에 관한 다항식으로 쓰여져 있어야 된다고. 어? 이해하지? 2번 문제를 봐보세요. 얘를 보세요. 지금 이 식은 K에 관한 다항식으로 쓰여 있는 건가요? 안 쓰여 있는 건가요? 쓰여 있는 거야? 안 쓰여 있는 거야? 안 쓰여 있는 거야. 아니 1, 2, 3, 4, 5, 6, 7, 8, 9, 10 더하기 K까지면 K에 관한 다항식이 아니지. 그냥 1부터 K까지 더한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를 먼저 정리해줘야 된다고. 정리해서 K에 관한 다항식으로 쓸 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일반 항에 막 더하기 꼴로 쓰지는 않는다고요. 이해돼? 그럼 선생님 시그마를 또 써요? 아니요. 자 보세요. 분자만 보세요. 분자만. 무슨 수열의 합이야?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야 얘들아.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됐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초항 더하기 마랑 항의 수 K 이렇게 되잖아요. 됐어? 그럼 K랑 여기 있는 K가 약분돼서 항상 일반 항은 정리된 상태여야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남는 게 2분의 1의 K 플러스 1이라고요. 됐죠? 자, 시그마 분배해 주시면 2분의 1은 앞으로 나갈 거고요. 큰 가로 쓰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더한 거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이 20개 20 됐죠? 오케이? 근데 자기는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완전히 일반 항을 새로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여기는 K에 관한 다항식이 있어야지만 시그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너를 AK라고 할게. 풀이 2번입니다. 좀 복잡해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1부터 집어넣으세요. K에다가. 그럼 A1은 잘 봐. 1분의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1이 들어가는 순간 1부터 1까지 합이면 그냥 1이었던 거야. 이해돼? 자, A2는 2를 집어넣는 겁니다. K에. 그럼 1부터 2까지 합이니까 1 플러스 2라고요. 2분의 3이 돼요. 돼? A의 3은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2가 돼요. 2분의 1 커졌네, 2분의 1 커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직은 잘 몰라. 여기까지만 찾고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찾으면 안 돼요. 최소한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를 판단하려면 항 4개까지, 5개까지는 찾아놓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네 번째 항 K가 4니까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야 5, 10이니까 2분의 5. 2분의 1씩 커졌네. 그래서 내가 찾는 AN이 초항 1 플러스 n-1에 공차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n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걸 AK라고 했으니까 됐어? 오케이? 그럼 AK는 2분의 1K 빼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K 빼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됐어? 근데 왜 빼기야? 더하기.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지 말자. 이 상태를 정리하면 된다고. 됐어?
자, 필수 예제 4번. 별표. 자, 일반항 구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선생님이 해드리는 거 이거의 모양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곱으로 표현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합을 구해라 이러면서 됐니? 이걸 무턱대고 시그마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일반 항을 찾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연습이니까 알겠지? 첫 번째 항 1 곱하기 3, 두 번째 항 3 곱하기 5, 세 번째 항 5 곱하기 7, 네 번째 항 7 곱하기 9 이렇게 써주세요. 제발. 됐어? 오케이? 그리고 쓰실 때 이제 AN을 찾으러 가는데 AN을 찾아라 그러면 둘이 나눕니다. 둘이 나눠서 생각하는 거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1, 3, 5, 7 등차 수열 3, 5, 7, 9 등차 수열 돼?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곱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등차 등비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우리는 일반항을 찾을 수 없잖아. 두 등차 수열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라고. 이해돼? 그럼 1, 3, 5, 7은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이죠. 초항이 1짜리고요. 빠르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n 빼기 1이에요. 뒤쪽에 걸 보세요. 3, 5, 7, 9.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짜리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걸 쓸 땐 너보다 2가 커, 너보다 2가 커, 너보다 2가 커, 너보다 2가 커. 너한테 2 더해. 이렇게 찾아도 된다. 됐어? 여기까지 되지?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네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돼. 21이 나와야 돼. 그럼 1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11번째 항인 거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따라서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11까지를 집어넣고 2K 빼기 1, 2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확인.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7. 됐죠? 자, 그런데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 분배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개를 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분배해서 계산하는 거다. 됐니? 곱으로 표현된 일반항은 결과적으로 이 모양인데 그 곱이 당연히 등차와 등비를 곱할 수도 있지만 그건 되게 특수한 형태라서 두 등차 수열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됐지? 요걸 살짝 변형한 모양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우선 이번 시간에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두 번째가 합으로 표현되니야. 이렇게 써져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씁니다.
첫 번째 항 1이고요. 두 번째 항 1 더하기 2지 3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니네들이 3으로 쓰는 순간 이거의 일반 항은 여러분이 찾을 수 없는 범위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범위 없습니다. 1 더하기 2라고요.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네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이 되겠죠. 됐어? 그럼 1부터 n까지의 합은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지?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정리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시험 문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내가 찾는 답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번째 항 2분의 1에 k에 k 플러스 1 따라서 2분의 1 내보내주시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푸는 거다. 됐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본다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서 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의 합 두 가지 형태만 나오겠죠. 이해돼?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의 합처럼 표현될 수도 있다. 됐어? 세 번째 반복형, 순환형 이 순환형이 합 2번과 관련돼 있어요. 오케이? (1 더하기 11 더하기 111 더하기 1111 더하기)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11이잖아. 오케이? 어떻게 쓰느냐? 10 더하기 1. 세 번째 항은 111, 10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써야 된다. 됐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AN은 자 갑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10이고요.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10 더하기 10의 제곱이고요. 그럼 n번째 항은 10의 n-1 제곱. 무슨 수열의 합처럼? 등비 수열의 합처럼 쓰여져 있지. 그러니까 아까 2번과 똑같은 문제란 얘기야. 다만 우리가 합을 끄집어내야 돼. 이해돼? 그럼 이건 일반항 자체가 공비가 10짜리니까 10 빼기 1에 초항 1이고 항에서 n개니까 10n제곱 빼기 1. 따라서 9분의 1에 10n제곱 빼기 1. 그럼 내가 찾는 답은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20개가 있으니까 20번째 항일 거예요. 이건 여전히 10의 k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다시 해야겠죠. 네? 전개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건 다시 등비수열의 합.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걸 갖고 뭘 해야 되겠어? 아니 세상에 반복되는 숫자가 1만 있겠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고. 4, 44, 444. 돼? 선생님이 알려드린 저거 하나만 알려드린 이유는 이게 기준이야. 40 더하기 4, 400 더하기 4 더하기 40 더하기 4 이게 아니야? 4로 다 묶으면 4배.
4배. 4배지. 다 4배죠. 그럼 이거의 4배겠지. 응? 7, 77, 777. 그럼 저거의 7배. 이해돼? 됐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순환소수. 9분의 4, 0.44444444 이렇게 되는 것들 말하는 거죠. 이해돼? 그런데 거기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했다는 얘기는 10을 한 번 곱하면 첫째 자리, 10을 두 번 곱하면 둘째 자리, 10을 세 번 곱하면 셋째 자리가 돼버린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자연수로서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순환형까지 있다. 이렇게 일반 항을 구한 다음에 합을 가져가야 시험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렵다. 됐나? 그러니까 시그마 공식은 그냥 시그마 공식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찾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그 공식은 제발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공식을 어디다 쓸 때까지만 외워두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